안녕하세요, 리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유튜브나 TV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면서 돈을 버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합니다. 극혐해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거의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국가의 서양인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거의 99% TV나 유튜브에 나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흔히 말하는 국뽕팔이를 해서 돈을 버는 부류들이죠. 보통 손흥민 같은 선수가 해외 리그에서 골을 넣으면 국뽕이 차오른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국뽕팔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대한 무조건적인 칭찬과 아부 등으로 뽕 맞은 것 같은 쾌감을 주고 돈을 번다는 말입니다. 아주 사대주의에 쩌든 대한민국답게 백인이라면 그냥 어눌한 한국말만 해도 빨아주는 특징을 간교하게 파악해서 가뜩이나 아부에 약한 한국인들에게 거짓과 과장으로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으면서 자기들은 여기서 부를 챙기는 거죠.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전부 다 그냥 불닭볶음면 같은 거 먹고 우스꽝스러운 표정 지으면서 방방 뛰고 삼겹살 베리고 치맥 언빌리버블 외치면 조회수 100만은 기본이죠. 그냥 무의식 중에 우리나라보다 우월하다고 느껴졌던 서양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니까 그런 것들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내가 걔네들보다 우월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 같잖아. 예전에 JTBC에서 방영했던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대부분의 외국인들도 그냥 다 이런 국뽕팔이로 유명세 타가지고 돈방석에 앉았죠.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한국은 멋있는 나라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나라다, 국민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주입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열등감을 해소시켜줬죠. 이렇게 해서 애국심이 생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애국심을 갖는다는 건 분명히 장려돼야 되는 일이고, 저 또한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하니까요. 근데도 제가 왜 그들을 싫어하냐면, 그들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느라 저지르는 그런 만행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일시적으로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줄지언정 궁극적으로는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들로 인해서 안 그래도 서구 선진국 국민들과 비교하면 합리적, 이성적 판단 능력이 심하게 결여되어 있는 한국인들이 세계를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서 마치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코리아 넘버원, 코리아 굿, 재팬 배드 를 외치는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데, 이런 거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받아들이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한국과 베트남의 차이보다도 더 커요. 실제로 일본과 한국의 GDP 차이는 대략 3.5조 달러고 한국과 베트남의 GDP 차이는 그 3분의 1밖에 안 되는 1.2조 달러입니다. 우리와 베트남의 차이는 한일 간의 GDP 차이에 비하면 고작 3분의 1에 불과한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이라는 국가를 속으로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나보고 또 무슨 친일파다 뭐다 하면서 난리를 칠 텐데, 저도 일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일본보다 당연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훨씬 더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맨날 욕먹으면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자식 새끼 망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쓴소리도 안 하고 오냐오냐 네가 최고다 하면서 외할머니 치마폭 안에서만 키우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외할머니 치마폭 안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인 겁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일단 발전을 하려면 나 자신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국뽕팔이 외국인들이 지들 돈 좀 벌어보겠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심각하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해외에 나가서 코리안이라고 소개를 하면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싸이랑 BTS 정도밖에 몰라요.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지도 몰라서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북한, 남한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현실은 냉혹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안 그래도 지정학적으로 고립된 한반도에서 또 극단적인 고리버인 한국어만 구사할 줄 아는 한국인들은 그런 가머니설로 돈 좀 벌어보려는 외국인들의 국뽕팔이 영상만 보고 우리나라가 무슨 미국, 일본, 중국급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마치 뭐라도 된 것 마냥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진정한 위상과 이미지, 권위를 실추시키고 이는 결국 국력의 퇴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국뽕팔이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과연 자국의 정치 집단이나 일반적인 여론을 대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남의 나라 한국이 망하건 말건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을 이용해서 돈만 벌면 되는 인간들이죠. 망하면 그냥 여태까지 벌어놓은 돈 많으니까 은퇴하면 되는 거죠. 저는 되려 외국인 중에서 한국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감없는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의 저자 이케하라 마모루 같은 사람이 그렇죠.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한국에 대한 합리적 비판
비판과 함께 자기가 일본보다도 더 오래 살게 된 한국과 한국인들을 그래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감정이 느껴집니다. 이케하라 마모루는 독도도 한국 땅이라고 했고 한국의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했지만 단점을 꼬집을 때는 정말 객관적인 외국인의 눈으로 한국인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고 신랄하게 짚어냈어요. 말로만 의리 찾고 형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리는커녕 인정도 없는 술판의 나라, 똑같은 유행을 모두가 따라하는 따라쟁이들, 인성교육도 학업도 모두 팽개친 공교육 현장, 내 자식밖에 모르는 몰상식한 부모들 등등 한도 끝도 없죠. 하지만 이 책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사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썼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왜냐하면 본인은 한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한국인들을 잘 알고 있고 정 많은 한국인들은 자기를 절대 때려 죽일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말까지 적어놨습니다. 한국인들의 단점 및 고쳐나가야 할 점을 서술하긴 했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그런 점 못지않게 장점들도 많다고, 이게 내가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오래 살게 된 이유가 아닌가 싶다라는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은 말과 함께요. 중립적인 시각에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한국을 통해서 돈을 버는 외국인들의 말은 귓등으로 흘려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말고 한국에 오랜 기간 머물다가 이제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세요. 우리가 진짜로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들은 한국은 역사교과서에서 수많은 거짓으로 외국에 대한 증오를 키우고 있다. 그 어느 나라나 역사교과서에 과장은 있지만 한국처럼 대놓고 거짓말로 역사를 가르치는 나라는 없다. 한국은 상당히 차별적인 나라다. 한국인들은 너무 피해의식이 심하다. 이러한 피해의식은 결국 증오를 낳고 스스로를 좀먹게 된다. 한국은 감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나라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와 시위를 하면 무조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법과 원칙보다 감성이 먼저다. 이러한 것들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야기들은 제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8년간 영어 선생으로 근무한 미국인 여교사, 영국인 한국 주재원, 미국에서 특별 귀화를 하게 되어 복수 국적을 갖게 된 인요한 교수가 한 말들입니다. 이게 단순한 음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이야기들인지 댓글로 자신의 논리를 펼쳐주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지정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요약, 개인이나 국가가 발전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서 그것들을 보완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부터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뽕파리로 돈을 버는 외국인들의 감언이설을 들으면 내가 고쳐야 될 문제점들이 제대로 파악이나 되겠습니까? 미국, 일본, 중국 같은 강대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나 대만이나 경제 수준은 그냥 거기서 거긴 건데 뭔 한국이 자꾸 마음만 먹으면 일본 따위는 그냥 제낄 수 있다고 굳게 믿는 한국인들이 아직까지도 너무나 많아요. 가끔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걸로 자부심을 갖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창피한 일이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친일파가 아닙니다. 저도 하루라도 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질렀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우리나라가 나중을 위해서 조금 안이 꼽더라도 참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정신 승리는 싫어요. 진짜 승리가 좋지. 회사 생활할 때도 직장 상사가 안이 꼽게 불면 다 뒤집어 엎을 건가요? 치사하고 더러워도 일단은 훗날을 도모하면서 참고 비위 맞추고 상대방에게서 최대한 이득을 얻어내야죠. 만약에 베트남인들이 반한 불매운동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불매운동을 하면 한국인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고 막 베트남에 와서 싹싹 빌면서 제발 우리나라 관광 좀 와달라고 애걸복걸할 거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습겠나요? 근데 그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차이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가 3배나 더 난다고요. 지난 2010년도에 대만에서 반한 불매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막 태극기 찍고 한국 물건 때려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영상 보는 분들 중에서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안타깝지만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가 실제로 작년에 일본도 여러 번 가보고 일본 TBS 방송국 기자하고 얘기도 나눠봤는데 일본인들은 한국이 불매운동을 하는지 뭘 하는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안다고 해도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물한 개구리, 눈뜬 장님이 된 이유에는 국뽕파리 외국인들이 한몫 단단히 했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그런 외국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평범한 미국인, 독일인, 캐나다인, 영국인, 프랑스인들이 어쩌다가 한국어를 알게 돼서 한국인들이 싸지르는 근거 없는 국뽕에 찬 말과 행동들을 보게 될까봐 두려워요. 국뽕에 취한 국수주의자들이 저지른 손발이 오그라드는 언행 때문에 느껴지는 쪽팔림은 왜
정상인들의 몫이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듣기 좋은 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속이 조금 쓰리더라도 우리나라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듣기 좋은 소리로만 우쭈쭈 해주는 그런 외할머니들만 넘쳐나는 나라보다 지금 당장은 가슴 아프지만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해야 할 일과 현실을 말해주는 아버지가 있는 나라가 분명히 선진국의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거예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